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김치 공정. 김치 공정이란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가 중국의 음식이며 중국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주장하는 행위인데, 비록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중국의 언론과 인터넷상에서의 어떤 시비이지만 우리 입장에선 눈뜨고 코베일 수는 없죠. 김치 공정의 사건 정리와 무논리에 입각한 중국인들의 일방적 주장을 비판해 보도록 하죠. 김치 공정은 중국이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들, 예컨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동북 공정에서 따온 말입니다. 김치 공정의 사건 발단 타임라인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20년 11월 중국에서 절여 먹는 음식인 파오차이가 국제 표준화 기구 ISO의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인 규격과 모듈을 통일시키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컨대 1kg의 무게가 한국이 다르고 미국이 다르면 혼란이 오겠죠. 국제 표준화 기구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하나 걸리는 부분은 이 중국이 이 기구의 상임 이사국이라는 거죠. 참고로 중국의 파오차이는 쓰촨성의 전통 요리입니다. 매운 걸 주로 먹는 쓰촨 지역에서 무, 오이, 콩, 양배추, 고추, 배추 등의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는 음식이죠. 우리가 중국집을 가면 자주 먹는 짜샤이도 같은 맥락의 요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짜사이를 보면서 김치랑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파오차이도 소금에 절인다는 게 김치랑 같을 뿐 외관상 도저히 한국의 김치와 같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채소나 야채를 소금에 절이는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깔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19년경부터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염장 발효 야채 음식의 표준을 자국의 파오차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압력을 넣다가 2020년 11월 비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한 언론사가 불을 지폈는데요. 중국의 파오차이가 염장 발효 야채의 국제적 표준이 되었다면서 김치의 종주국인 한국에게 굴욕이다라는 기사를 낸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통되는 김치가 대부분 중국산이며 한국의 김치 산업이 향후 몇 년간 계속 적자를 봐왔다는 통계까지 제시하면서 한국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 2021년 5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국의 먹방 유튜버가 쌈을 싸먹는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 영상에 중국놈들이 이젠 쌈도 지네 전통 문화라고 하던데는 댓글이 달렸고 이 유튜버가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중국인 누리꾼들은 유튜버의 좋아요가 눌린 댓글을 트위터 등 SNS에 게시하며 이 먹방 유튜버를 비난했습니다. 해당 댓글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굉장히 나쁜 문장으로 번역된 듯합니다. 이에 이 유튜버가 소속되어 있는 중국 소속사에서 사과 영상을 요구하자 먹방 유튜버는 어감이 나쁜 문장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중국인들에게 오해를 산 점은 죄송스러우나 김치나 쌈이나 당연히 한국 요리고 그걸로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 소신 발언에 중국에 치욕을 주었다며 중국 소속사는 해당 유튜버와 계약을 철회하면서 김치를 둘러싼 한중 문화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 SNS에는 김치 사진이나 글을 올리며 해시태그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많으며 중국인 유튜버조차 김장을 하며 이를 중국 요리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사태가 불거지자 독도지킴이로 한국에서 유명한 서경덕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김치는 한국 요리라는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의 김치를 중국 요리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중국식 염장 발효 음식 파오차이의 역사가 길기 때문일까요? 실제로 파오차이의 역사가 깊은 건 맞습니다. 중국인들이 언제 처음 파오차이를 먹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중국의 고대 경전에서조차 파오차이를 연상케 하는 조리법의 음식들이 등장한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어쩌라고요? 이미 언급해 드렸지만 파오차이와 김치는 절여 발효시켜 먹는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완전히 별개의 음식입니다.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와 같은 거라면 일본의 단무지, 독일의 자오크라우트, 서양의 피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아차르도 전부 중국 요리가 되겠네요. 더불어 파오차이의 본고장인 스촨은 고대 시절부터 한반도의 국가들과 별 교류도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탈리아의 파스타가 더 오래됐으니 중국의 모든 면 요리도 사실은 이탈리아의 요리며 미국인들이 칠면조 구이를 먹으니 베이징의 오리구이는 미국 음식의 짭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으시겠네요. 중국 랴오닝성에서는 파오차이가 아닌 누가 봐도 김치인 요리를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랴오닝성에서 김치를 먹는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그렇게 남의 문화까지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중국이 타민족의 문화를 뺏으려고 하는 건 비단 한국뿐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과거에 조금이라도 중국 왕조와 접촉이 있었던 민족들, 그리고 중국 내 소수 민족들에게 중국은 공룡처럼 거대해져 그들의 문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빼앗긴 소수 민족들도 많고요. 단순히 세상의 중심이 본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심 때문일까요?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자민족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건 민족을 구성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동양권 국가들이나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건 역사적으로 아시아의 패권은 중국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가장 컸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중국의 왕조였고, 한국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역시 누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이 결정됐으며, 중국이 이룩한 한자와 유교와 율령의 문화는 동아시아를 한데 묶는 통합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유산들 태반이 중국의 현대사에 와서 사라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요. 바로 1966년에서부터 76년까지 10년간 이어졌던 문화 대혁명입니다. 지금의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막 들어섰을 때 중국은 낡은 폐습이 공산주의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며 중국의 역사와 전통을 악의 축으로 삼고는 문화유산과 전통을 말살해버립니다. 거대한 성벽 같은 건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부수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문화유산들은 전부 부숴버렸으며, 특히 무형유산의 대가 끊기면서 중국 전통문화와 전통예술 상당수가 소멸해버렸습니다. 영화 패왕별이를 보신 분이라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을 문화 대학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본인들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예술을 본인들 손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지났고 중국인들 스스로 문화 대혁명을 부끄러워하면서 그 당시 소멸됐던 전통과 문화예술 복원 사업을 진행 중이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며 완전히 복구 못하는 게 상당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적지야 공사를 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유산과 전통예술은 대가 끊겨버렸는걸요. 중국인들은 과거의 영광을 뽐내며 자국의 우수하고 역사적인 전통문화예술을 이 양쪽으로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이 카드가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서 배우기론 중국의 역사가 깊고 우수하댔으나 내세울 만한 전통이 몇 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민족과 빼앗아오는 겁니다. 중국의 어떤 매체에서 중국이 아무리 도발적인 기사가 났더라도 거기에 과하게 반응하는 한국인은 한국 문화에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도발을 하며 먼저 싸움을 걸어오고 남의 문화를 먼저 뺏겠다고 하는 게 더 문화적 자부심이 없는 게 아닐까요? 문화적 자부심이란 남의 민족 전통과 예술을 헐뜯으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문화적 자부심이 있는 나라라면 남의 민족 문화를 뺏는 노력으로 사라진 본인들의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힘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더불어 근 20년간만 보더라도 한중의 문화적 발전세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의 문화를 뺏는 시간에 한국은 있는 문화를 더 발전시키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K-팝은 있는데 C-팝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김치가 중국 요리라고 떠들어댄들 김치를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중국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서양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3년 한국의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선 김장 문화를 두고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온 김장이 한국인들에게는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편 그들 사이에 연대감과 정체성, 소속감을 증대시켰다. 김장의 등재는 비슷하게 자연 재료를 창의적으로 이용하는 식습관을 가진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 간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등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공식화했듯 김장 문화의 핵심은 이웃 간의 나눔이며 연대감이며 다양한 공동체 간의 대화입니다. 타민족의 문화를 폄훼하며 도발하고 이를 뺏으려는 행위 자체가 이미 김장의 정신에 위배된 것이고 김장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끝으로 수천 년의 중국 역사상 중국이 가장 잘 나가던 최전성기를 이루는 시기는 자국의 중국 문화를 중심으로 국적과 민족과 지역을 불문한 채 수많은 문화와 전통들을 배격하지 않고 타민족의 문화 예술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소개시켰던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조화롭게 공존했던 시대였다는 걸 꼭 상기해줬으면 하네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